연일 고생이 많으시네. 아니, 아닙니다. 괜찮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열어볼게요. 2차 특검 왜 합니까? 1차 특검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너무 또 이렇게 좀 모범 답안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되고 뭐가 미진합니까? 총리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만약에 의견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뭐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내란 관련 특검을 할 때 우리가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급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실제로 지난 개업 내란이 이루어질 때 기획과 준비에 아니 이게 현역 의원 시절에 무슨 제보를 받으신지 몰라도 국회 국정감사 그다음에 경찰 검찰 또한 특검의 수사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은 드러난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비겁함이나 우유부단함은 증명될지 몰라도 적어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외에 특별하게 드러난 게 있나요? 한번 보세요. 2차 특검이 뭘 하려는 거냐 한번 보세요. 이게 17건을 상대로 한 17건, 수사 대상이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차 특검에서 했던 거와 전부 다 중복돼요. 1차 특검 어땠느냐 보세요. 1차 특검.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약 120명의 검사, 700명의 인원이 동원해서 6개월 동안 탈탈탈 이른바 조사한 게 3대 특검이었어요. 예산도 275억에 200억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차 특검은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마친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게 2차 특검이에요. 이름도 종합특검이다. 2차 특검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특별과 종합의 그건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미진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의견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다시 한번 그 후로 기소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 3대 특검이 기소한 거 한번 보세요. 기소해가지고 자 김건희 특검 한번 봐요. 가장 핵심이라고 있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무죄, 공천 개입 무죄.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전부 다 무죄. 심지어는 공소 기각이 3건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법원이 판단할 때 이거 도저히 기소를 안 해야 될 걸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해서 아예 법의 범죄 유무, 범법의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이딴 무죄 그리고 공소 기각 결정으로 재판의 결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됐어요. 따라서 특검을 사실 특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돈 쓴 거, 국민의 세금으로 약 200매직 쓴 거 저거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총리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2차 특검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참 나쁜 특검이라고 보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수사했다는 지방자치단체 특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했는지를 하나라도 수사 단서가 드러난 적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를 넣었느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다 라고 제 눈에는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정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고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의 전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정기국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내란몰이는 대한민국의 국민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이 대목을 총리께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혹시 사나이 다카이치 보셨죠? 승리한 거. 일본 네, 네. 이제 바빠서 못 보셨나? 아, 이번에 일본. 그 오셨을 때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게 저 승리를 어떻게 보셨냐고요. 아, 승리를 예. 그냥 뭐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국제 정세의 변화가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주변의 강국,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보면서 강한 일본을 원하는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역시 또 총리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사석에서도 일본 정치를 뭐 2급이다 우리가 정치를 낫다고 판단하는 게 많은데 사실 일본 정치의 복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침체되어 있던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어난다 그럴까? 유신의 기운으로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정치의 힘, 정치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구간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여성이 어찌됐건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열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는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그래서 총리님께 말씀드리니 이게 큰 정치인 거예요. 큰 정치. 아니, 한때 우리 민주화 운동에 하셨던 총리께서 사실은 좀 크게 좀 보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미 다 드러났고 2월 19일이면 또 그 주범이 또 재판 결과가 나오는 판에 무슨 2차 특검이냔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특검이 힘을 발휘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시대 있어요. 당쟁, 옥사 이런 다 그때 아시는 대로 무슨 정치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위관을 임명해서 추상같이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 다 쳐내는데 활용됐어요. 왜? 자기 권력을 늘리고 남이 권력의 진영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심지어는 머리털을 뒤집어서 작은 흠결도 찾아내려 했다는 상처까지 찾아내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고 거기에 너무 당한 나머지 저희 고향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 과거 보지 말라 그랬다. 관직에 나가지 말라 그랬다는 집안의 신조로 삼고 있는 몇몇 집안도 있어요. 우리 산청하면 그래서 합전에 가면 그 정도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봐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이해운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인 감은 있으면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그런 중도 보수 인물을 쓴 시도에서는 높이 평가해요.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싶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담대한 제안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대통령과 말씀을 해보셨나요?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속 인사에 아니 전반적으로 네,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다. 아니 전체 인사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중도 보수까지를 포용하는 함께하는 그런 대선 이후로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 논리는 이제 좀 접으시는 게 맞아요. 아니 통합하겠다면서 계속 과거를 파재끼는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걸로 누가 승복하고 명분을 갖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대통령님이나 저나 저희 정부는 아마 가장 지난 연말 정도까지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총님이 잘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장관님.